강릉의 한 식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나 20억 원 넘는 재산 피해를 내고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른 공장들도 주변에 몰려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오늘도 신규 확진자 18명이 나왔습니다. 동해안에서 납북 피해를 당한 어업인들이 많지만 진실 규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피해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가 강원도의 영화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영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젯밤 강릉의 한 농공단지 식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에는 불에 타는 물질들이 많아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은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공장들도 가까이 있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뻔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시뻘건 화염이 공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쉴 새 없이 물대포를 쏴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까이 가기 좀 사실 겁나더라고요. 근데 많이 이렇게 물을 쏘는데도 불길이 처음에는 전혀 잡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저희가 볼 때는 워낙 세서. 강릉시 주문진 농공단지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젯밤 11시 20분쯤. 감초에서 픽사이드에 있다가 그냥 연기가 치면 공기 냄새를 맡고 이제 바로 소방대원 90여 명과 소방차 25대가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오늘 아침 7시 반이 넘어서야 완전히 불이 꺼지고 소방서 추산 2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난 건물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샌드위치 패널 조각 등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건물이 만들어진 데다 건물 내부엔 비닐과 같은 인화성 물질이 많아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두부 공장과 전기 제조업 공장 등 60곳의 공장이 밀집해 있어 불이 더 크게 번질 우려가 컸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공장 직원들도 뛰쳐나와 불을 예의주시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열기가 위에 샌드위치 판넬을 만졌을 때 좀 따뜻할 정도니까 좀 열기가 좀 반경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그래도 꽤 되는데도 열기가 좀 굉장했거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2층 작업장으로 지금 발화점을 추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정적 요인을 포함한 모든 발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수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내일 추가 감식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오늘 강원도를 찾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다음 달 초 최종 후보 발표를 앞두고 비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토론회라 강원도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합동 토론회장 앞은 후보 간 새몰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지지자들은 후보 이름을 연호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토론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며 벌이는 5번째이자 비수도권에서 하는 마지막 토론에서인지 후보들의 입심은 더욱 매서웠습니다. 내 후보는 강원도 표심을 잡기 위해 차별화된 지역 공약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를 의료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정밀 의료 산업의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법을 만들어서 강원도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과감한 권한이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또 민간 시민들께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보육, 병원 시설을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경제 협력을 북한을 빼고 한국과 러시아가 직접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정책이나 경쟁 후보의 공약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적극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폈습니다. 이 좌파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말하자면 학력 하향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방향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가난한 집 자식들을 군대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이거는 진짜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거든요. 전국의 지방에 골다공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금,
인재, 유망한 산업 다 빠져나가죠. 여기에 큰 이유는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의 갑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일단 비핵화가 아직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북한을 개방화로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통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마지막 합동 토론에 이어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50%씩 합쳐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8명 더 나왔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원주에서 13명, 춘천과 홍천, 철원, 양구, 인제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7,12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과 관련해 이틀 새 13명이 확진된 태백에서는 오늘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태백시 보건소는 기존 어린이집 확진자의 가족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분기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로 가능하며 다음 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서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동해안 최북단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납북된 사건들이 많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입증이 어렵고 관련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고성군이 납북됐다 돌아온 어업인들을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최북단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납북됐던 어업인은 수천 명에 달합니다. 1987년 치안본부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어선 459척, 3,648명의 어업인이 납북됐는데 동해안은 165척, 1,527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귀환 이후 반공법과 수산업법 등으로 1,327명이 처벌받았는데 이 가운데 800명이 춘천지법 강릉, 속초, 원주 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아 강원도 납북 어부들의 피해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이들 납북됐다 귀환한 어업인들을 돕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980년 납북됐다 돌아와 모진 고문에 시달렸던 임봉남 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너 임봉남이 뭐하러 온 줄 알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저 새끼 봐라 문 열어. 그러더니 그냥 들어오더니 군합발로 그냥 막 때렸습니다. 한 다리 묶어갖고 짝대기 끼워서 도나무통 양쪽에다 걸쳐놓고 물고문 시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정기 고문을 시키는데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국에서 접수된 납북 피해 어업인 사건 17건 가운데 14건이 강원 동해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지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피해자가 가족들의 추가 피해를 우려해 납북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숨져 가족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말을 안 꺼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저는 몰랐고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집에 거의 감시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명예회복이 저는 첫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식구들이 한 8남매가 되는데 모두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던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했던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점도 큽니다. 그때 좀 신청하셨던 분들 상해를 입거나 또 이렇게 다치신 분들 고문으로 그런 분들 한 번도 이렇게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은 그 진실 규명이라는 것들이 정말 어렵고. 이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입증을 못하면 그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피해자를 인정해서 구제해주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뭔가 획기적인 법률 조치라든가 어떤 게 나와야 된다. 고성군은 현재 납북 귀환 어부들을 돕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 만든 자체도 행정에서 그냥 의견만 듣고 가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뭔가 하나는 또 우리가 도와줄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리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픔을 누르고 슬픔을 되새기며 억울한 세월을 살아온 납북 귀환 어부와 가족들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 국제영화제가 지난주부터 다양한 행사들로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도 내 영화 생태계를 확대하고 영화에 강릉을 입히는 데도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제 기간 강릉을 배경으로 강릉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또 감독이 된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과 만납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균 나이 76세, 음악을 통해 강릉과 강원도를 알리는 국내 최고령 악단 강릉 그린실버 악단의 20여 년의 활동사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강릉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이마리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컬러 오브 브라스로 영화제 기간 2회 상영되는데 30일에는 강릉 대도오브 관아에서 주인공 강릉 그린실버 악단의 공연과 영화 상영, 대담이 함께 마련됩니다. 개봉 20주년을 맞아 촬영지 강릉을 다시 찾은 영화 봄날은 간다의 특별 상영회는 그 어느 영화보다 더 관객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강릉 영화제 마침 오픈 전이라서 그날 딱 오픈 시간 맞춰서 예매했더라고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 추가 인원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매진돼가지고 저희 둘만 왔어요. 지역의 영화 생태계를 지원하는 강릉국제영화제의 단편 제작 지원작의 하나인 그러니까 전원을 잘 껐어야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강릉에서 전체 촬영하고 완성했는데 대학생들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 중 일어난 사고를 통해 내재된 관음증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또 무책임하게 죄의식 없이 얘기하는가였거든요.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기프 신작전에 포함된 영화 강원도는 강원 도립극단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배우들이 이제 출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배우들하고 같이 캐릭터 구축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 밖에 강릉 출신 20대 여자 감독들이 연애 고민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애송이들의 브레이지어도 고향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지역의 영화 생태계를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국제 행사로서 또 새로운 영화 축제로서 자리 잡고 지역민들과 가까이 있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정선군 남면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선군 번영회와 주민 등은 오늘 오후 정선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모 업체가 남면 낙동리에 7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악취 발생 등의 주민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사업지 부근 주민들의 동의를 이미 받았고 친환경 매립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돌이 날아와 주차된 차량과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강릉시 내곡동의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파 작업 중에 돌이 튀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의 옆유리와 10층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공사업체 측은 발파 작업 중에 돌이 날아간 것은 맞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피해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발파 작업 중에 공사업체가 안전 의무사항을 지켰는지 조사에 나섰으며 강릉시도 안전사항 조치 준수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선과 인제에서 ASF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돼 도내에서는 모두 1,011건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최근 2개월 동안 70여 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방 지역뿐 아니라 양양, 평창, 정선 등에서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 멧돼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중점 단속을 벌인 결과 강릉과 속초, 고성에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숙박 영업을 한 3곳을 적발해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오션뷰 아파트 등에서 숙박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강릉 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새로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심의나 경관 심의에 들어간 곳은 6개 단지 2,200여 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지로는 견소동의 14동, 795세대가 조성을 준비 중이고 이밤동의 7동, 396세대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교동에는 3동, 346세대가 준비 중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